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7회 방송입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트위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전 회차에 문득 이메일을 오픈하면서 왜 트위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여러 채널에서 홍보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방송 소개 혹은 에피소드 소개 글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6회 방송 나간 날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요. 우연히 지인 프로그래머 분들에게 소식을 받아서 기사를 읽어보니 이건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에 코드가 떠나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그 기사를 본 날이 저에겐 그랬던 것 같습니다. 6회 방송에 이어서 2020년 11월 18일 인터넷 신문 기사로 나왔던 잘릴까 두렵다 절박한 아시아나 승무원 눈물의 코딩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플랫폼의 댓글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채널 소개 혹은 에피소드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 트위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6회차에 진행했던 절박한 아시아나 승무원 눈물의 코딩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회차를 들어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시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도 있으신 것 같아요.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닥으로 진입하기 만만하지 않다.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뭐라도 해봐야겠다 라고 시도하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쪽 분야가 정말 기술 종류나 활용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냅다 공부하는 식으로 시작하면 아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에 시간과 돈을 쏟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지 계획을 조금 세우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접근해 볼 만한 방식 혹은 저번 회차 이야기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 날이 조금 덜 선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현재 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계시다면요, 그 공부하고 계신 것들을 취업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든 코딩이 가능한 것 자체가 약간의 가산점이나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우대사항이 될 수 있는 비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아닌 직군에 써먹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식은 꼭 기술자나 IT 직군이 아니어도 의외로 통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사무직 쪽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거죠. 두 번째, 아예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주 무기로 업계 진입을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 아예 개발자 프로그래머를 노리고 해보는 거죠. 이건 일단 제가 봤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시점이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하는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아니면 최대한 버티시다가 나가게 될 때까지 준비를 병행하는 식으로 계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시멈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얘기는 앞선 회차들에서 다룬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되 다른 회차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 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IT 업계에 진입은 아니지만 코딩 혹은 프로그래밍이 취업에 힘을 약간 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신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르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조건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이 6회차 때 잠깐 언급드렸듯이 현재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IT 직군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건 전 세계적으로 IT 기술자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로 밥 벌어먹는 게 아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제가 보통 자바스크립트가 배우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파이썬의 경우는요,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꽤나 쉽다는 말이 수긍되는 느낌의 언어입니다. 접근성이 참 좋은 언어거든요. 사실 활용 범위나 접근성으로 따지면 코틀린도 나쁘진 않은데요. 좋은 언어이긴 한데 한국에서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은 파이썬입니다. 아마 아주 본격적으로 달려들어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 나이 문제도 있으실 거고요. 이쪽 분야 자체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요, 제 생각엔 온라인 과정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 그러니까 전자책 포함해서요. 책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회사를 당장 그만두시진 않을 테니 오프라인 과정의 수강은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공항 자체가 좀 외진데 있기도 하고요. 교육기관을 다닌다고 해도 거기서 이동하시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이라면 온라인 강의나 책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온라인 강의가 됐건 책이 됐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단어들이 포함된 걸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 그리고 업무 자동화입니다. 엑셀이란 단어가 함께 들어간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직장인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피하셔야 하는 단어도 있어요. 파이썬이 적혀 있긴 한데 실무, 알고리즘,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이 들어간 거는요, 두 번째 케이스에 말씀드렸던 아예 IT 직군 기술자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책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쪽은요, 머릿말 정도까진 재밌게 읽다가요, 한 4, 5챕터 정도 되면 아마 책을 집어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너무 거창한 제목 말고요, 정말 누구나 쉽게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제목을 가진 책이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발표 여부에 따라 거치가 정해지시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나 코딩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데요. 절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거기 내용대로 한 번 이상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설치도 해보시고요. 책에서 혹은 강의에서 타이핑하라는 대로 다 타이핑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승무원 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라던가 대응책을 교육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달달 외우고 있는 것과 한 번이라도 그 상황에 직면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응하는 느낌이나 속도가 완전히 다르실 거라 생각해요. 이건 사실 어디나 똑같잖아요. 코딩 쪽도요. 내가 학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코딩 쪽은 이 한 줄 한 줄 타이핑해 나가는 것의 의미를 놓치면 더 큰 걸 만들거나 활용할 때 무척 어려워집니다.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루하시더라도 반드시 직접 타이핑을 하시고요. 경험해 보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GitHub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한데요. 굳이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것보다 이 케이스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노션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메모 프로그램 같은 거고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기기를 가지고 인터넷 연결이 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글 쓰는 것도 되고요.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링크도 넣어줄 수 있고요. 스크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진이나 공부할 때 캡처해둔 이미지 파일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잖아요. 객실에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사용하시는 건 기능상에 아마 약간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책이던 아니면 태블릿에 전자책도 좋고요. 요새 전자책도 잘 나오니까요. 틈틈이 볼 수 있게 해두시고요. 공부하신 내용을 노션에 계속 정리해 나가세요.
그러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앱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이건 저희 쪽에선 동기화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공부한 내용을 노션으로 정리하면은 그럼 노션이 깔려있고 로그인이 돼 있다면 여러분의 노트북에 혹은 집에 있는 컴퓨터에 혹은 태블릿 PC에 실시간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 바로바로 들어가지고 저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사용해서 정리해두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미 그 내용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IT 쪽에서는 이 노션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또 개인에게는 완전 무료거든요. 좀 딴 얘기지만 아마 제 생각엔 노션 쪽은 나중에 MS가 사가지 않을까요? 요새 MS 정말 좋죠. 옛날에 윈도우나 오피스 그리고 뭐 끼어 팔기 하던 그런 악덕 기업이 아닙니다. 인수하고 나서 깃헙도 더 좋아졌고요. 링크드인도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요. 클라우드도 혹시 현업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스타트업은 AWS가 일단 한국은 충성이죠. 근데 최근에 애저, 일본에서 아주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MS에서 나온 클라우드 의외로 많이들 고려하세요. 요즘엔 정말 MS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VS 코드도 진짜 좋지 않습니까? 유료 아이디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옆으로 세워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션은 그렇게 여러 기기에 동시에 다 저장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메모 용량에 제한도 없고요. 뭔가 기록하거나 메모해두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지금은 노션에 적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부하실 때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끝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로의 취업을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비개발자 영역, 그러니까 IT 직군의 기술자가 아닌 타업종의 월급쟁이 생활의 코딩 공부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려면 언어는 파이썬, 그리고 엑셀이나 간단한 업무 자동화의 활용,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굳이 조금 더 뻗어 나가자면 웹 크롤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워낙 많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지금 케이스에서는 전혀 신경 쓰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파이썬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파이썬이고 업무 자동화, 엑셀, 직장인, 초보, 그리고 노션,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틈틈이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작은 무기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께서는 나이대를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계시다. 그럼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아주 가끔 SNS에서 30대 중반이 넘어서 전혀 이 업종과 관련 없었던 분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름난 좋은 IT 대기업에 취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그건 제가 봤을 땐 전체 지원자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보통 그런 케이스에 소개되는 분들도 보통 남자예요. 논술이나 글쓰기 쪽 공부를 해보면요, 개가 사람을 무는 건 기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있을 법하고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닷없이 개를 무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사건이고 기사가 될 만한 소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 케이스도요, 그만큼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SNS나 인터넷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자면요, 본인의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면 차라리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코딩 공부를 좀 해두고 취업의 작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해묵은 남녀 간의 싸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한국의 취업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 안에서 남자들은 군대 기간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대 초반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남자분들은 취업하려면 어떻게든 하려면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도 30대 중반의 신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리스크가 좀 커져요. 제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강의 중에 그런 분을 만난다. 저는 그러면 보통 IT 업계로 끌어줄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없다면 많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력서를 한 200개 써야 돼요. 안 될 확률이 꽤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여기서 2, 3년을 더 빼셔야 합니다. 군대 때문이에요. 이건 실제 취업 문화가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할 이야기를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30대 초반이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 즈음부터 사실상 조금씩 어려워지는 겁니다. IT 직군에서 신입을 뽑을 때 20대 후반의 여성인 경우도 살짝 망설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나이 앞 숫자가 2로 남아 있으시거나 만 나이로는 아직 30이 안 되셨거나 아니면 30이라는 숫자가 된 게 아직 억울하신 마음이 남아 있으실 30대 초반에서 초반에 가까운 중반 정도까지라면 제가 봤을 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뛰어넘는 분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저는 조금 안전지향이고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교육기관이나 매체의 말이 거짓말이고 장사치들의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30대 초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이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시고 이 업계로 진입을 하시겠다라면 지금 회사 생활을 얼마나 하실 건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의 기업 문화나 항공사들의 유명했던 행태들을 보면 조용히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 시작되겠죠. 물론 결국 기사에 나오겠지만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약간의 돈을 좀 더 챙기고 되도록 빠르게 나와서 후위를 도모해 볼 것이냐, 아니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싸워 볼 것이냐로 나뉘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 선택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요. 저 자신도 그 상황이면 확실하게 선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셨던 간에 본격적으로 IT 분야로의 취업을 노리시고 나이대가 아직 해볼 만한 나이대라는 걸 고려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사실상 3회차 방송이랑 매우 많이 겹칩니다. 제 3회차 방송이 뭐였냐면 비전공자 4학년이 지금까지 아무런 IT 관련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시지만 그래도 그나마 IT 쪽 분야가 좀 낫다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이쪽이 그래도 다른 업계보다 국비지원이라던가 어떤 무료 교육이 다 취업 연계가 그나마 잘 되어 있는 편이라는 겁니다.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종류의 교육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취업에 한해서입니다. 취업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 더 괜찮은 회사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없는 상황이면요, 일단 진입을 하고 그리고 경력을 좀 쌓으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게 진입하고 나서 3년 정도가 걸리실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좋죠. 내가 몰랐던 적성이 있었다거나 죽기 살기로 달려드시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산업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라면 역시나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웹 디자이너나 웹 퍼블리셔 쪽은 IT 업계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다지 추천해 드릴 만한 업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본 에피소드인 4회, 5회 그리고 이후 회차에도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지금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도 그렇게 안전한 직군이 아니거든요. 이쪽도 점점 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해지고 있는 직군으로 시도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프로그래머가 되시는 걸 노리는 게 저는 차라리 좋다고 봐요. 물론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그런 데이터 통계 쪽 아니면 인공지능 쪽, 사물 인터넷 쪽도 있죠. 그런 분야 자체는 좋은데요, 이쪽과 관련된 교육이 사실 아직 교육 성숙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분야 자체는 괜찮고 전망도 좋은데 학습한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기는 사실상 아직은 꽤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TO도 좀 적어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어떤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내기 시작하면 그 회사에서 몇 년에 걸쳐서 새 상품이 몇 번 나와야 그 회사께 좀 쓸만해지고 그렇잖아요. 뭐든 새롭게 나온 기술이나 영역은 대부분 교육이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이미 타업계에 종사하셔서 세월이 이미 지나간 상태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대학교 4학년 분들한테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은 게 중요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나이가 창창하잖아요. 상황 자체는 급하지만 세월이 굉장히 급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타업계 종사자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아예 첫 진입을 생각하신다면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땐 역시 웹이나 모바일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 둘 중에서도 그나마 웹이 좀 더 낫습니다. 웹은 정말 어디에나 사용되거든요. 이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아예 없어요. IT 쪽 소프트웨어 쪽이면 무조건 사용합니다. 이건 사실 지금 승무원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건 보통 기존의 업무나 기존에 공부했던 걸 버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 수강생 분 중에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정이 엄청 어려우셨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또 아프셔서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었고요. 그러니 이분이 대학 갈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일단 바로 돈 버는 일부터 하신 겁니다. 근데 원래 컴퓨터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쪽에서도 이걸 좀 하셨다고 했는데 자꾸 일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밟히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일단 너는 물류 시스템이나 택배 관련된 회사에 프로그래밍 직군을 뚫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업계도 IT 업계에서 그다지 좋은 업계라고 보긴 힘들어요. 예외가 되는 회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무직이 택배 기사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분은 물건이 어떻게 창고로 이동되고 상하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택배가 어떻게 고객에게 배송되는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쪽에선 그걸 업무 도메인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걸 자동화하거나 전산화한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의도를 좀 더 빨리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프로그래밍도 결국 사람이 하던 일을 전산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이해도가 빠른 사람이 그 방면 IT 쪽 적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의외로 회사도 그런 걸 또 반겨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유명한 국내 물류 회사에 다니시는 건 아니고 그 물류 회사의 협력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이제 막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통대 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직 준비하셔야죠. 대학교 학사 생겼고 경력 생겼으니까요. 그런 걸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브랜드 커피 전문점에 오래 있었다. 그러면 커피 전문점 회사의 전산실이나 그쪽을 주 고객사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 쪽으로 뚫어보는 거죠. 패스트푸드도 똑같습니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이런 쪽과 관련된 IT 쪽을 가보는 거죠. 꼭 그 본사가 아니더라도 그 본 그룹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 만들지 않거든요. 하청이나 협력업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소프트웨어가 무척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업계 기술자들은 사실 그 업무가 뭐가 됐건 물론 순수 금융권처럼 아주 폐쇄적인 느낌으로만 사람을 뽑는 데가 아니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생깁니다. 기술 자체는 다 똑같거든요. 사실 제가 은행 쪽도 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은행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을 못 구하잖아요. 그럼 그 폐쇄성을 버립니다. 원래는 해당 은행에 근무해봤던 사람 위주로 뽑다가 사람이 모자라면 다른 은행에 일해봤던 사람을 뽑았었거든요. 정말 사람이 모자라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2금융권, 3금융권에 일해봤던 사람들도 뽑게 됩니다. 그런 거죠. 결국 사람이 있을 때나 여유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 제가 만약에 승무원분들이라면 당연히 항공업계나 여행 혹은 숙박 이런 관광이나 여행, 레저와 관련 있는 IT 업계를 추천해 드리는 게 원래 순서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이 위태로운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 거고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업계들이 바로 여행, 관광업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본인이 일했던 업무와 관련된 IT 업계도 가시기가 다소 어려운 겁니다. 그쪽에서 사람을 뽑지를 못하니까요. 타업계 종사자분들 중에서도 상황이 다소 더 안 좋은 겁니다.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코로나 비대면 교육 때문에 국비지원 교육도 온라인 교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업종에 있는 IT 직군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타업계 종사자이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고요. 이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그러면 빨리 불이 나게 준비한다고 해도 아주 좋은 업계로 가는 건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은 클래식한 SI, SM 사업 쪽으로 눈길을 줘보시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고요. SM은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해서 시스템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IT 업계에 있었던 산업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면 아직까지는 파이썬보다 자바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한국의 SISM은 IT 업계 중에서 좋은 업계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청 밑에 하청에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고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함께 작업하는 인원이 다 회사가 다릅니다. 신기술 도입도 굉장히 더디고요. 오래 하면 고인물이 돼서 이직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권 같이 아주 단단해서 굳이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보장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한국의 SISM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그다지 좋은 업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기술자분들은 보통 생각이 좀 빨리 깬 분들은 어떻게든 이 업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익숙해져서 해볼만 하다 싶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치관 차이인 것 같고요. 개인차도 있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또 이건 예민한 문제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비 지원 교육을 해보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6개월이고요. 좀 긴 데는 9개월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길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평균적으로 6개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다루는 기술에 자바, 웹, 자바스크립트, JSP, 서블린, HTML5, CSS3, 스프링 혹은 스프링 부트, 말바티스도 아직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JPA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 데가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런 과정에서 엉뚱하게 여러 기술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빅데이터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사물인터넷이라던가 C 언어라던가 파이썬이라던가. 사실 이 과정에 모바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혼합되어 있지 않은 다소 클래식하고 약간 낡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기술군 쪽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자바가 산업체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언어 자체가 처음 배우기에 그렇게 만만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꽤 달려드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요, 이건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주변에 자바 SI나 SM 쪽을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적성이나 재능이 따로 없어도 상황이 절박한 사람들이 보통 성공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의하면서 보면 절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드시고 그런 분들이 실제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건 꼭 자바가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군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낭떠러지 끝에 몰린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보통 정말 막 달려들기 때문에 오히려 느긋하게 들여보려는 사람들보다 취업 성공률이 높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 편이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승무원분들은 아마 아시아나 쪽이시니까 아시아나 IDT라는 회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거기 전형적인 SISM 회사거든요. 다른 회사, 그러니까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회사인 겁니다. 전부 다 고객사로 파견 가는 거죠. 한국에는 꽤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외주나 협력업체, 그러니까 하청주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하는 산업이 아직 큽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그런 소프트웨어 하청 문화 자체가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고요. 업계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일단 시도를 하신다면 가장 빠르게 가는 건 역시나 그쪽이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자바 쪽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바를 한다고 꼭 별로인 업계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럴 확률이 다소 높아지긴 합니다. 제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팀장급으로 면접을 보러 가면요, 원래 자바로 시작을 했던 곳이 아닌데 자바로 다시 돌리면서 자바 개발자 뽑는 곳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처음엔 노드.js로 했네, 고랭으로 했네, 파이썬으로 했네, 코틀린을 도입했네. 근데 코틀린은 양반이에요. 왜냐면 그건 자바랑 같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언어 자체가 완전 다르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자바로 바꾸려고 한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작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니까 트래픽이 버텨지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드.js, 파이썬 요새 쓰는 거 언어 나쁘지 않거든요. 고랭이랑 코틀린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요즘에는 꽤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근데 그쪽 스타트업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어 자체가 그걸 못 버틴다, 이런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 기술을 트래픽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커버할 만한 경력자가 시장에서 바로 뽑아 쓸 수 있을 만큼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팀장 한 명이 있었는데 나가버린다? 그러면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력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가 봅니다. 저는 사실 그 단계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인터뷰 보러 가면 그런 얘기를 4-5번은 들은 것 같아요. 숫자를 열로 치면 한 서너 번 정도는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언어, 한국에 완벽히 자리를 잡진 않았지만 좋은 회사에서는 이미 도입을 하고 쓰고 있지만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구하는 게 만만치 않다. 사실 그런 분들은 이미 회사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 수가 적고요.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채용 시장이 얼마나 큰지 여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내에서는 아직 자바가 유효하다, 아직 꽤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도 아직도 많이 쓰고요. 그냥 최소한 스프링 부트로라도 좀 넘어가지, 그걸 아직도 스프링 3.0 쓰는데 수두룩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 저는 지금 여러분께는 아주 클래식한 자바 웹 가정 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좀 움직일만 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IT 소프트웨어 업계는요, 여성 기술자를 꽤 우대하는 편입니다. 뭐 돈을 더 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연봉 정도면 남자보다 여자분이 유리한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반대 의미로 여성 기술자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회사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대개의 경우는 여성 개발자를 회사에서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업계 자체가 남탕이라서요. 더군다나 승무원이시면 외모나 이런 게 뭐 빠지시는 분들도 아닐 거고요. 그 고객에게 보여주는 미소 정도야, 뭐 물론 속에 불이 나셨거나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이 있으시더라도 표정 하나 바뀌는 거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건 이미 도사 수준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 별의별 진상이 다 있으니까요. 뭐 그건 서비스직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여기 일하면서 정말 많이 겪었고 이야기 듣는 게, 보통 이 업계에서 고객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러 가는 직군이 있어요. 보통 그걸 솔루션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객사에 온 엔지니어 분이 여성분이시면 고객사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 엔지니어 분이면 알짤없이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퇴근 시간대도 못 가고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여성 엔지니어면 그런 게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 남자분들이 여성분들 많이 배려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회사의 문화나 정책이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뭐 꼰대 같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젠틀하신 분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고객 응대가 필요한 기술자는 여성으로 뽑는 회사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이용해 볼 수 있는 거 다 이용해야 하니까요. 이쪽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업적인 서비스적인 마인드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거든요. 미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굴리고 고객사 쪽이나 혹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어떻게 구워 삼느냐에 따라 스케줄이나 마감 일정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객을 잘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성적 차별이나 그런 옳지 않은 방식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단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건 다 써보자라는 거죠. 대강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발을 들여서 2년이고 3년이고 지나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움직일 준비를 또 꾸준히 하시고 공부를 해놔야 더 좋은 데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니까 진입이 우선이시라면 저는 자바 웹,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비지원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업계가 안 좋니만이 이런 이야기를 또 좀 했지만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게 막 사무실에 남겨놓지도 못해요. 뭐 안 좋은 데는 여전히 안 좋지만 당장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회차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고 막 달려드시면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6회차에 얘기 드렸던 것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만만하게 시작하실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잡고 아주 큰 각오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도 요번에 강의하면서 놀랬던 게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둬서 이쪽 공부하러 오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IT 직군도 그런가요? 저는 주변에 물론 이제 쉬는 날이 생기는 경우를 보기는 했는데 IT 직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잘리거나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업계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업계나 숙박 관광업계는 그냥 폐업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요. 제가 6회차 때 좀 강하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어쩌면 독설일 수도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선택을 하셨다면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회사 그만둘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하시는 일 쭉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근데 나쁜 상황을 염두하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쪽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신다면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잘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거에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육 회차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속 시원하다, 얘기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요. 혼나는 느낌이 들었다, 미안해, 코딩 안 할게 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직설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6회 사용했던 배경음악이 너무 심각한 분위기여서 더 그렇게 느껴지셨지 않을까요? 본편이 아니라 긴급 에피소드라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음악을 바꿔본 것 뿐인데 역시 음악과 분위기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사실 시작 방향을 이야기 드릴 때요, 노드.js나 여러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로 강력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진영 쪽 산업군, 혹은 한계 범위 자체가 없어 보이고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파이썬 쪽 이야기도 언급을 자세히 드리고 싶었는데요. 굳이 클래식한 자바 웹 진영 쪽을 제일 먼저 언급드린 건요, 이건 뭐 트렌드와 관련 없이 한국에서 보자면요, 가장 교육시장과 산업군에서 오래 버티고 있는 기술이고 퍼져 있는 범위도 아직 무척 넓고요. 주변에서 같이 싸워보고 이해해줄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 세 가지 기술 중 하나라면 일단 시작하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입문자용 얇은 책을 하나씩 구매하시거나 서점에서 한번 보시고 선택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르시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네이버에 사다리 게임을 만드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선택이 세 가지니까 이건 동전을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사실 기술의 트렌드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어떤 기술이 낡았다, 별로다,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냐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 기술 쪽으로 새로운 인력 유입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입이 적어지면 천천히, 어쩌면 빠르게 그 업계가 쓰러져가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느냐에 따라 호감도 차이를 또 많이 보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자바 쪽은 인식 자체가 꽤 기울고 있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노장이라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전부 오라클 문제죠. 인터넷에 여러 프로그래머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도 많고요, 자조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라는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심리학 쪽 책이나 칼럼 등을 보면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종교나 지지하는 정치층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비난받거나 평가, 절하될 때 그 비난이나 평가가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고통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무서운 사건들이 그런 걸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례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냉정해지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다소 부족한 지식 혹은 이해가 없는 상태라도요, 그런 외부에서부터 평가를 받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고요. 사실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기사에서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에서 단어를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 따로 다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나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와 그 외의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든데. 잘 안 되면 코딩이나 배워볼까? 그래도 프로그래밍 쪽은 괜찮다니까 해볼까? 라는 느낌의 이야기가 매체나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면,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업계가 그저 어떤 실패한 사람들의 탈출구로 느껴질 때 우리는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느껴질 때도 있죠. 코드 한 줄이 막혀서 혹은 버그 하나를 찾지 못해서 몇 시간을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코드를 다시 타이핑해보고 지웠다, 썼다, 다시 실행했다. 디버깅 툴과 오류 메시지를 쳐다보는 고통스러운 끝에 오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그 희열을 느끼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큰 범위에서는 결국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함께 잘 해나갈 수 있게 마음을 조금 열고 접근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세계사를 보면요, 로마나 미국이 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는 이유가 항상 언급됩니다. IT 업계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서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주업으로 삼는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진입 혹은 도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인구에서 이 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적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 지인분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래머 분들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어떻게 진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업계는 진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들어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서 버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기술들, 그리고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부딪힘, 이 업계에 있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공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니까요. 결국 들어와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해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곳에서 한번 함께 싸워보겠다라는 의지와 각오가 생긴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 분이 많아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의 어떤 교수님이었던가 사회학자분이 나오셔서 그분에게 질문을 하는 게 있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이요, kindness였습니다. 친절함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거나 거부감이 들더라도 우리가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함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비록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마 꽤나 더 삶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기사에 나왔던 아시아나항공 쪽의 분들의 이야기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또 이쪽도 있고요. 여러가지 길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치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소식이나 기사 등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 바로바로 만들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본래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번 주에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이야기들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